아마 우리 연구에 이런 강의를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현수 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대구에 모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숙입니다. 이태구 수석님께서 제가 평소에 책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인인 줄 알고 저한테 이제 섭외를 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고, 저는 생활의 피이고 체육 교육을 하면서 체육은 몸으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 근본으로 들어가서 이런 어떤 몸과 마음, 예전에 진선미의 교육을 추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는 몸만 움직이는 그런 교육을 했더라. 그래서 뒤로 이렇게 나를 돌아보니 우리의 원래 교육을 하는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체육에 관련된 연수를 받으러 가기보다는 국어 선생님 그리고 사회 선생님이 하고 계신 뭐 NI 수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지금 부술들은 많이 이렇게 모았는데 체육 교육에는 어떻게 녹여낼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논어를 읽고 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고대사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리고 요즘 지난주부터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런 책들을 다양한 교과목의 선생님들과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작품도 뭐 멋진 신세계나 아니면 뭐 당신들의 천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여기에 스포츠가 녹아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수업에 집어넣고는 하지 못하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그냥 원고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공부를 하고 지금 정리해 볼까 하고 생각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부담이 옵니다. 네, 그렇게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몸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그리고 뭔가 추측하기도 하고 뭔가 후회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러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느끼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저는 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인문학인가, 왜 체육인가. 인문학이라고 하면 인간의 문의를 공부하는 것, 또 뭔가를 정리해 놓은 어떤 자료,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체육은 그냥 몸만을 움직이면 그게 휘발성이잖아요. 움직인 것을 다시 돌이켜 봤을 때 다시 기억이 나지 않고, 아까 이태구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운동을 하고 나면 기록을 계속 이제 측정을 하고 기록을 남겨놓고 데이터화해서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 계시는데
이런 글로 쓰고 그리고 생각을 남겨놓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러한 과학적인 데이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다시 돌아보면 아 내가 그랬었구나. 언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고 남을 돕는 이타심이 있었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하나하나 나를 만드는 무늬가 아닌가. 그리고 체육활동에서 그러한 감정, 기분, 느낌 그리고 몸의 어떤 그 변화된 그 무엇 이런 것들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게 인문학이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어떤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의 균형은 마음의 균형이다. 예, 마음이 불편한데 몸이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표현이 되는데 마음이 불편했을 때 몸을 움직이면 얘들아 막 활발해지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하고 이렇게 동참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뭐가 그래?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몸은 왜 움직여? 움직일 수가 없어. 원래 저는 잘 안 움직여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접합점 이런 것들을 찾는 이런 역할도 이런 책이나 아니면 옛날에 했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호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호흡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긴장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할 때 긴장했을 때 이제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자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너의 몸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 뭐 플라시보 효과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프로디테에게 그 조각가가 그 조각을 사랑해서 인간이 되게 사랑하는 여인이 되게 만들어 달라 해서 아프로디테가 그 조각에게 이렇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들아 그런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 호흡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준다면 몸을 더 적극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읽은 여러 가지 책들을 정리해서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예시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몸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과 몸을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이것을 우리의 무늬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교육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을 단련시킨다는 것은 몸 자체 이러한 생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가치적인 측면, 마음적인 측면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진선미, 지덕체 요게 다 아우렀을 때 그것이 몸을 단련하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짓는다면 그게 인간을 완성하는 하나의 길이다. 완성은 할 수 없지만 완성으로 가는 어떤 길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인문학은 우리의 인간의 무늬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몸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 바른 길, 교육이라고 한다면 나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리고 타인 그리고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어떤 관계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교육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몸은 단순히 생리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도덕, 관계, 문화의 하나의 언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의
거를 표현하는 매체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의 언어로 학생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각자의 학생에게 어떤 역사를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떤 가치를 배우고 있는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거를 실제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업 중에 학생들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별 활동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너희들이 안전해야 돼. 이 운동을 할 때는 다치면 서로가 불편해. 누구 때문에 다쳤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운동 환경을 만들어서 다쳤거나 이러면 좀 많이 불편하죠. 저도 처음에 여학교에 남녀공학에 있다가 여학교에 가니까 학생들이 사소하게 많이 다치더라고요. 예, 부분에 운동기구는 자잘하게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헬스기구도 많고 근데 헬스기구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발목을 삐끗한다든지 뭘 만지다가 손목이 이렇게 삐끗한다든지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친구들이 휴식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생기게 되면 그 반 분위기는 휴식의 모드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준비운동, 정기운동은 철저히 하자.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모두 그 역할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 역량과 협력을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운동 선수가 되는 게 아니야. 다 함께 즐기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나름 그 나눔이나 또는 규칙 준수, 예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가 마음의 예절을 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몸의 리듬이 아닌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선생님을 보면 반가우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종 치기 전에 벌써 와서 줄이 좀 서져 있고 탁구 라켓 좋은 거를 쓴다고 미리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이렇게 언제 하는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는 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반은 그냥 늦게 오기도 하고 또 와도 줄을 안 서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런 게 이제 어떤 리듬이 아닌가. 그 리듬이 처음에는 막 흐트러졌다가 점점 어떤 그 친구들의 협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지면서 어떤 시간의 준수라든지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준비 체조와 정리 체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시간을 할당한다든지 이런 게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이 한 12월 정도 되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게 어떤 예의 하나의 실천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은 오탑니다. 기운을 길러 넣어주는 수업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자신이 불편한 마음이나 이랬을 때 조절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릴 때도 호흡이다. 얘들아 공기가 들어가야 공기가 이 몸 안에서 순환이 되면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이건데 호흡인데 한번 요걸 해볼까. 이렇게 해서 달릴 때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2번 들어 마시고 한번 내쉬고 이렇게 한번 해봐.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연소시켜서 이렇게 내놓는 건데 이 공기는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리듬 한번 맞춰보자. 뭐 이렇게 멘트를 한번 날리면 조금 달라지는 그런 학생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흡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학생들이라 남녀공학에서 수업할 때 하고는 좀 다른데 분위기가 남녀공학보다는 여학교에서 조금 많이 다운되거든요. 그런 호흡을 많이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탁구나 여러 가지 어떤 수업을 할 때도 피구 경기나 이런 거 할 때도 1등, 2등 이렇게 안 하고 예, 좀 되게 재밌게 재밌었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서로 함께 해준 친구에게 우리 이제 감사의 뜻으로 박수 한번 쳐볼까? 뭐 이런 식으로 감사의 뜻이 감사의 뜻을 떤 만큼 박수 소리를 내보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박수도 많이 이용합니다. 앞뒤로 박수, 이렇게 앞뒤로 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손목 올려서 손목 운동해서 위에서 박수, 뒤에서 박수 이렇게 해서 박수는 이 손은 제2의 심장이야. 그래서 손뼉을 많이 치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준비 운동을 하면서도 박수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어에서 강조하는 어떤 예를 가지고 배드민턴의 어떤 예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달리기에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그런 요소로서 이런 말이 있어. 나중에 고전을 읽히다든지 그러면 국어의 고전 있죠. 그런 거 할 때 한번 체육 시간에 활동했던 것들을 접목시켜서 한번 이야기도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그거랑 또 연관시켜서 세특에 녹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호흡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요가가 인도의 어떤 힌두 사상이나 여러 사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되게 이황 선생님이 활인 신방을 중국에서 들여와서 이런 것도 했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두드리는 이런 동작들을 또 한 번씩 해주기도 합니다. 여학생이니까 좀 가능하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뭐 싫어할 수도 있었는데 남학생들도 긴장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호흡으로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 내 이름 불러주고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오글거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두 번 해서 선생님 그 면접할 때 써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전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운동장에 있는데 운동장에서 몸만 움직임으로 끝나면 학생들이 아 좋았다 재밌었다 아 도움이 되네 다음에 또 해야지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좋았다 더 깊이 있는 생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았다 재밌다 다음에 또 해야지 이걸로 끝나니까 그 속에 재밌고 또 하고 싶은 그 안에 뭔가 의식이 들어가면 이게 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좀 베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남겨서 다른 사람이 이거를 더 발판으로 삼아서 이것보다 더 나은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이 고전에서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몸의 수련은 마음의 교육이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몸으로 철학을 가르치는 인문학자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떤 땀을 흘리면서 실제 함께 학생들과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협동이나 인내, 존중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예전에 좋았던 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다.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좋은 말은 다 했습니다. 예. 예, 논어에서는 몸가짐을 예로 실천했고 맹자의 호연지기 그리고 중령의 감정을 조절하는 중령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간을 잘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어서 중간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봐야 써야 되고 정말 못해서 후회를 해봐야 이 중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해보고 그리고 모자란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요 가운데 서로 다 잘 조화롭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고민해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보면 나 다 했었어. 이런 그 마음이 들 겁니다. 선생님 다 하고 계십니다. 예, 다 하고 계신데 이것을 개념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나의 가치는 이런 것이다. 학생들에게 저처럼 협력하는 것을 애들한테 꼭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나의 수업은 한 학기 동안에 모든 별로 뭔가 역할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어떤 틀을 갖춰놓으면 그러한 것들을 수업에 녹여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줄넘기도 많이 도전을 챌린지에서 이 단톡에 보면 3,000명 단톡 방에 보면 챌린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인성을 강조하시는 이런 내용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한어로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러한 영화나 시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활동 중간중간에 어떤 이제 언어를 던진다든지 기록을 할 수 있는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중학교에 있을 때 이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활동 위주 그러다 보니 활동 신체를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그런데 제가 노하우가 없을 때는 이 정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지금은 3분이면 되고 1분이면 되고 그냥 물어보면 되는 어떤 이제 틀이 좀 생겼는데 이게 한꺼번에 되진 않고요.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때 이게 자기의 어떤 노하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지금 원고에 실려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전에서 우리의 고전입니다. 핵심 어떤 메시지와 교육적인 의미를 여기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선생님 수업에 녹여보 학생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업을 할 때 이러한 핵심을 녹여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캐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이런 의미를 알아내더라고요. 저는 중용, 균형과 요 조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여학생이다 보니까 요즘 좀 우울하고 그리고 선생님 저 원래 잘 못 움직여요. 생리거든요. 머리도 아파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요 회복하고 그 유연성이나 공감하거나 이렇게 경청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제 밑에 있는 거거든요. 잘 안 됩니다. 오늘 아파요 이러면 갑자기 안에 이게 다 올라옵니다. 이게 얼굴이 붉어지면서
왜 또 아프지? 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이 쫙 다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제가 되지 않으면 실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것은 이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일은 도전했고 이제 2000일을 다시 목표 삼아서 2000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전됐는데 그 맨발로 나가서 뭐 하고 있냐. 그렇지만 저는 저의 자연성은 그 흙과의 접촉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그러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도 땅에 있는 음전자와 나의 양전자가 만나서 나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약을 안 먹고도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영양제나 약을 전혀 먹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라 제가 그러한 명상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느낀 것은 체육 선생님들은 몸의 건강을 강조하시고 운동은 건강에 아주 좋은 하나의 매체다. 그리고 도구다.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체육 선생님이 건강하게 약도 먹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가? 그리고 체육인이 왜 건강하게 정말 오래 살지 못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 않았을까? 우리 조금 한 템포 맞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몸이 이 정도 되어 있으니까 정신도 이만큼 성장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생각하거든요. 우리끼리는 다 공유가 됩니다. 그러나 외부에 나가면 우리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동호회 나가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러한 책을 읽고 그 속에서 체육을 어떻게 전달하고 교육을 어떻게 전달해서 이 성장하는 이 아이들이 이러한 체육에 관심을 많이 쏟을 수 있게 할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고, 그래서 책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장점들이 많고 이익도 많다. 선생님들도 여기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을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교과에 녹여서 실천한 사례를 공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을 책으로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